중국의 역사 왜곡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중국이 한국의 김치가 자신들에게 유래했다고 연이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도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에 이번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한국의 김치는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전래되었다.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바이두 백과는 김치의 기원 논쟁 항목에서 2013년 신화통신 웹사이트 기사를 인용해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아무런 증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려면 문헌 자료 등 구체적인 역사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의 바이두 백과는 나무 위키와 비슷합니다. 등록된 이용자들이 직접 편집하는 것이죠. 바이두 백과는 쓰촨 지역의 파오차이 항목에도 한국 김치를 포함해 설명했습니다. 파오차이는 중국의 염장채소 식품으로 오히려 피클과 유사합니다. 한국의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죠. 공교롭게도 중국에서는 김치를 한국 파오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고시보는 지난달 말 파오차이의 국제표준화기구 표준인증 소식을 전하며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매체 분노, 김치 종주국의 지옥. 누가 봐도 한국을 도발하고 조롱하는 제목입니다. 이후 김치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욱이 황고시보는 중국의 공산당이 운영하는 매체입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분히 중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후 글로벌 타임스가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타임스는 황고시보의 영자 매체입니다. 황고시보와 사실상 같은 매체라는 것이죠. 잘못된 번역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9일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파오차이의 기원을 둘러싼 시위는 불필요한 번역상의 오해. 김치 논란 이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사이버 외교 사절단 망크는 바이두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파오차이 기원을 둘러싼 시위는 불필요하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파오차이 기원 논쟁은 번역상의 실수에서 기원한 것으로 양국 문화는 전통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가 서경덕 교수와 방크의 시정 요구에 따라 한국 김치는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아무튼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중국 한 대학의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두 백과는 등록 사용자라면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웹사이트이다. 중국이 한국 문화유산을 훔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전통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특히 고대에 많은 흔적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 전통 복장은 중국 명나라 의복과 형태가 유사하다. 이는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다분히 중국 명나라의 의복이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듯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중국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글로벌 타임스는 김치와 파오차이 모두 중국어로 파오차이로 불리지만 만드는 방식과 재료 선택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김치는 배추가 주재료인 발효 음식이고 파오차이는 각종 채소를 절인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수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파오차이가 한국에서 기원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오히려 중국인들이 파오차이가 한국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한국과 중국의 김치 논란이 언제 끝날지 참 궁금하네요. 한편 중국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서 함께 알려드립니다. 중국에는 자치구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 같은 중국으로 편입을 시킨 곳입니다. 중국이 그냥 무력으로 장악해버린 곳이죠. 5개의 자치구 중에서 신장 위구르와 서장 티베트는 중국 정부와 사이가 무척 좋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독립에 관한 열망이 가장 큰 곳은 신장 위구르이죠. 신장 위구르 지역은 민족적으로는 투르크족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표준어나 광둥어가 아니라 터키어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6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중 절반 정도인 1,100만 명 정도가 이슬람 신자입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위구르 지역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 및 인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 언론의 잇따른 보도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어떤 소수민족도 중국이라는 국가의 울타리를 벗어나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놀라운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를 위한 IT 시스템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가 위구르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중국 정부와 화웨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IPVM이라는 비디오 감시 정보기관은 화웨이와 안면인식 스타트업 매그비가 협업을 통해 만든 인공지능 카메라 시스템을 최근 테스트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군중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해서 나이, 성별, 민족 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중국 정부가 탄압하고 있는 지역인 신장 위구르 지역 사람이 카메라에 잡히면 자동으로 위구르 알람이 발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람이 발동하면 곧바로 경찰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2019년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중국 내부 고발자 5명과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과 중국 공안 당국이 비밀리에 광범위하게 소수민족을 카메라로 분간해낼 수 있는 감시망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죠. 당시 기사에 따르면 이 감시망은 한 달에 50만 명의 안면을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스템을 만든 중국 민간 회사들의 피델리티, 퀄컴 등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투자금이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고 미국 언론들은 이 상황을 계속 추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로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감시망 개발에 동참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이 정보는 화웨이가 중국어로 작성하여 해외비로 분류한 서류였으나 어이없게도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수 있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매그비가 위구르인 식별 기능을 포함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화웨이가 이 기술을 검증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워싱턴 포스트가 취재를 통해 화웨이에 공식 질의하자 곧바로 삭제되었습니다. 인터넷상의 노출은 화웨이와 매그비가 실수를 한 것이죠. 결국 자신들의 입으로 다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보도가 나간 후 화웨이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테스트였을 뿐이고 실제로 출시된 적은 없다. 화웨이는 맞춤형 알고리즘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지 않는다. 특정 민족을 표적으로 하거나 표시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지 않는다. 역시 중국답게 전면 부정으로 일관하네요.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식들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출연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왕종근은 최근 방송에서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 아내 김미숙과 아들까지 근황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네요. 오늘은 아나운서 왕종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왕종근 프로필, 나이, 아내 김미숙, 결혼, 자녀, 아들, 고향, 학력, 근황 등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종근 아나운서는 1954년 1월 1일 생으로 올해 나이 67세입니다. 왕종근 아나운서 고향은 제주도라고 하고요. 왕종근 가족으로는 부인 김미숙과 아들 왕재민이 있습니다. 왕종근 아나운서의 종교는 개신교라고 하고요. 왕종근 아나운서 학력은 대구 삼덕초등학교, 대구 개성중학교, 개성고등학교, 경북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소속사는 CM엔터테인먼트 소속이라고 합니다. 왕종근 아나운서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경상북도 대구시 중부 출장소 삼덕동 대구 삼덕초등학교 근처로 이주하여 유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왕종근 아나운서는 1977년 대구 MBC 아나운서 시험을 봤다가 떨어지고 안동 MBC 특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2등 해인 1978년
TBC 부산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방송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왕종근 아나운서는 이후 1980년 11월 TBC가 언론 통폐합 조치로 KBS에 넘어가면서 자연히 KBS 부산 방송총국 소속으로 인계되어 재직하다가 결혼 이후 1994년 KBS 본사로 발령받아 아나운서실 차장 및 한국아나운서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왕종근 아나운서는 부산에 있을 때는 어린이 퀴즈 방송 같은 부산 지역 방송에 자주 출연해서 부산 지역에서는 상당히知名도가 있었다고 하는 이유인데요. 때문에 본사 방송에서 얼굴을 보게 되자 부산 지역에서는 반가워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네요. 왕종근 아나운서는 KBS 본사 발령 이후 TV쇼 진품명품 등을 진행했는데요. 본인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 억양 문제에 대한 콤플렉스로 벗어나기 위함과 방송사 소속 아나운서 신분으로는 할 수 없었던 방송 광고 촬영 등도 하기 위해 1999년 9월 KBS를 퇴사하고 프리랜서 방송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왕종근은 프로레슬러 이왕표와는 절친한 사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왕종근 아나운서는 20대 후반의 일반인 여성과 결혼하여 아들을 얻은 뒤 이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왕종근 전 부인 나이, 직업, 그리고 아들과 이혼 사유 등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왕종근 아나운서는 이후 40대 늦은 나이에 12살 연하의 소프라노 성악가 겸 뮤지컬 배우 김미숙과 재혼하게 되었는데요. 왕종근 아나운서 부인 김미숙의 직업은 소프라노 성악가 겸 뮤지컬 배우였다고 합니다. 왕종근 아나운서가 부인 김미숙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30년 전이었다고 하는데요. 왕종근 아나운서가 부산 TBC 아나운서 시절 부인 김미숙은 어린이 합창단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왕종근 아나운서는 부인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왕종근과 부인 김미숙의 나이차가 12살이 나는 데다 부인 김미숙이 무남동녀라 결혼 당시 장인어른이 왕종근 아나운서를 죽인다고 했었다고 하네요. 왕종근 아나운서는 6년 연애 후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경찰인 장인어른의 정년퇴임 날 경찰서에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 결혼에 골인하게 된 왕종근 아나운서는 결국 결혼식장에서 울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난 2009년 7월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서도 왕종근은 부인 김미숙과 함께 출연해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바 있는데요. 왕종근 아나운서는 결혼한 지는 15년이 됐다.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내는 나를 한결같이 좋아해준다. 양말 속에 돈을 넣는 등 온갖 이벤트를 한다. 나에게 정말 잘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왕종근 아나운서 부인의 왕종근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왕종근의 아내 김미숙은 남편이 좋아하는 담배가 단종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 슈퍼를 돌아다니며 무려 65루를 사다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왕종근 아나운서 아내 김미숙 힘들어하는 걸 못 보는 것 때문인지 해달라는 것은 거의 해주는 편이다. 왕종근 아나운서는 또 당시 방송에서 결혼 생활 15년 동안 아내에게 쓴 각서만 무려 100여 장에 달한다고 털어놓았는데요. 왕종근 아나운서는 방송 출연 전에도 각서를 쓰고 나왔다며 이어 아내가 방송에 함께 출연할 테니 나에게 더 성실해라 하더라며 아내의 내조를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왕종근 아나운서는 부부싸움 도중 집안의 가전제품들을 부순 적이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미숙은 아이가 과자를 빨리 먹으면 남편의 눈이 돌아간다. 학용품 욕심도 많아서 아들과 나눠서 줘야 한다. 맛없는 반찬은 상관없는데 고기 등은 나누어서 담아야 하고 남아있으면 자기 것을 챙긴다. 그래서 그릇에 이름을 써놓는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왕종근 부부는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왕종근이 부인의 입술이 찍힌 종이를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실이 소개가 된 것이었습니다. 왕종근 아나운서는 부인 입술이 찍힌 종이를 보여주면서 밖에서도 아내의 잔소리가 나온다고 말해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왕종근 아나운서는 아내 앞에서 유난히 작아진다고 또 다른 방송에서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SBS 붕어빵에서 왕종근은 평소 가정생활에 대해 눈치를 본다기보다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노예같이 살면 된다. 우리 집에서 나는 노예이고 재민이는 노비이다. 노예는 머리 쓸 필요가 없이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왕종근 아나운서는 이외에 부인 김미숙에게 꽉 잡혀 사는 모습을 엿보이기도 했는데요.
왕종군은 외출 하나를 할 때에도 부인에게 허락을 받고 나갔으며 통근 시간까지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왕종군 아나운서는 지난 8월 KBS 아침마당의 코너 생생토크 만약 나라면의 부인 김미숙과 함께 출연했는데요. 이날 김미숙은 저희는 결혼 27년 차. 근데 72년 차 같다. 이제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고 싶다. 방송에 혼자 출연하면 되게 좋은데 같이 출연하면 우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결혼 생각해본 적 있냐는 MC의 질문에 김미숙은 있다. 남편에게 내가 필요 없다. 생각 든다. 내가 필요한 건지 내가 해주는 일이나 밥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왕종근은 황혼 이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나이 들어서 밥도 할 줄 모르는데 다 늙어서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나. 나를 팽개치고 이혼을 해버리면 나는 여기서 자고 있다고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이에 김미숙은 바로 이혼하자는 게 아니다. 아내가 원하는 걸 좀 해주자는 거다. 저도 가사에서 은퇴할 나이가 됐다. 그런데 남편은 옛날보다 훨씬 더 바빡박 일일을 한다. 나도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왕종군 아나운서는 결혼 후 아들 왕재임을 얻었는데요. 왕종군 아들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해병대에서 국방부 퀘스트를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모방송에서 아들이 신이 가호로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아버지인 자신 스스로 밝혔답니다. 한편 방송인 왕종군이 퇴직금 10억 원을 날린 사연을 공개했다. 왕종군은 진행된 SBS 스타 부부쇼 자기야 녹화에서 4가지 사업에 연달아 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부산 사투리 억양 때문에 남보다 이른 46세의 나이로 KBS 아나운서직을 사퇴한 왕종근은 사업을 알아보던 중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 것. 이에 노후 자금으로 간직했어야 할 재산 10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더욱이 왕종근은 쓰레기를 석유로 전환한다는 사업, 쓰레기에서 버섯을 재배한다는 사업, 발효비지 사업 등 누가 들어도 의아할 만한 사업에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샀다. 왕종군의 아내 김미숙은 평생 방송만 했던 남편이 좁은 시야와 얇은 귀 때문에 퇴직금과 그간 모아둔 종잣돈을 올인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이 마지막 해외 골프장 회원권 사업에 도전하며 개업식을 하는 자리에 모인 하객들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제발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며